안녕하십니까, 양파TV입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새 마음 새 뜻으로 학기를 시작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한결같이 자이 스토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화학원도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화학원 끝내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화학원 끝내면 바로 스피드하게 화학 2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1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에 관련된 문제네요. 이런 유형은 이제 새로 나온 유형인, 아까 새로 나온 유형이라기보다 수능에 출제된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익숙치가 않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자료 분석 결과와 학습 내용을 주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설을 유추하라는 문제네요. 근데 이거 자료를 보시면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등전자 이온에서 음이온이 양이온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다를 강조했었죠. 이온 반지름이죠. 예, 이온 반지름이 크다고 강조했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그냥 찾으면 되겠습니다. 중성자가 많을수록 아예 관계 없고요. 관계 없습니다. 물론 물론 진짜 약간의 관계, 진짜 입자 물리적으로 따졌을 때 약간의 영향은 끼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어차피 전자를 끌어당기는 것 자체는 양전화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성자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분자량을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고 상관없고요. 상관없죠.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이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이 실험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p 오비탈 수가 클수록 전자 수가 같은 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진다. 네, 관계없죠. 어, 네, 대망의 5번이네요. 분자에게 전하량이 클수록 문제의 전하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양이온이란 소리예요. 양이온이면 이온 반지름이 작다 이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5번이 되겠죠. 평소에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유형 자체는 새롭고 뭐 약간 익숙치 않은 유형이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22번 문제입니다. 표는 원소 A부터 E의 전기음성도 그리고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에요. 전기음성도 같은 경우는 예외적 영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냥 아예 없습니다. 전자 친화도 같은 경우는 그냥 플로린이 비정상적으로 그 원자 반지름이 작아서 본래 염소보다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외적 영향성이 하나 있긴 한데 전기음성도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기음성도와 이온 반지름이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이 안정한 이온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과 이것을 매칭시켜서 문제를 풀라는 그런 유형이네요. 네. 우선 전기음성도 경향성은 이렇게 되고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전기음성도 4.0은 플로리입니다. 그냥. 근데 굳이 이거를 봤을 때 이온 전자비치가 네온과 같다는 것은 2, 3주기 원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잖아요, 지금.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그 말인즉슨 플로린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플로린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로린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점점 이온 반지름이 커지는 걸로 봐서 얘보다 큰 음전화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럼 플로린 전이 뭘까요? 산소죠. 그 전은 질소겠죠. 이런 게 어딨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뭐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죠. 뭐 화학에서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만들려면 만들 수도 참 다만은 좀 안정하지 않을 뿐이지 저거를 아예 못 만든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제 이온 반지름이 작고 전기음성도 또한 작기 때문에 3주기 중에서도 이제 족이 좀 작은 애들, 뭐 나트륨이나 아니면 마그네슘 같은 애들임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온 반지름을 봤을 때 양이온
양전원은 점점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말인 즉슨 이 A가 이온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양전원은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트륨 플러스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도 Mg2 플러스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는 보기를 봅시다. A는 B보다 원자 번호가 작죠. B와 C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B와 C는 다른 주기의 원소입니다. 얘는 2주기고 얘는 3주기입니다. C는 D보다 원자까지 전자 수가 많습니까? C를 이제 질소 3-라고 가정하고 D를 산소 2-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원자까지 전자 수가 O2-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원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A, B, C, D라는 게 지금 이온 상태는 물론 전자 수가 다 같죠. 등전자 이온이니까. 그런데 지금 원소로 따지네요, 여기는. 어쨌든 이게 안정한 원자 상태일 때의 전자 배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지가 있어요. 수지도 솔직히 자다 바로 일어나면 평소같이 예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수지라는 거를 하면은 약간 미의 대명사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데, 그걸 굳이 자다 바로 일어난, 아니면은 뭐 얼굴에 뭐 이상하게 묻은 수지 뭐 이런 식으로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평소에 쓸 때는 이 수지라는 것을 썼을 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트륨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자배치가 한 방에 팍 떠오르죠. 네온의 전자배치에서 3s 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더 들어있는 배치,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원소 딱 했을 때는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이 너무 빨랐네요. 어쨌든 3번은 당연히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네, D는 뭐죠? 산소라고 가정했고 플루오린이라고 가정했죠. 홀자주 수가 더 많겠죠. 네, 정답은 4번인데 5번까지 봅시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C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그냥 이온화 에너지랑 같아요. 뭐 물론 아까 질소산소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이 예외적 경향성이 일어난다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가정에 따른 가정이죠. 예, 그래서 뭐 순서가 이렇게 뒤바뀐다고 해도 플루오린 자체가 워낙 떼기가 힘들어요. 예, 유효액 전화가 E가 가장 큽니다. 네, 뭐 C가 D보다 더 클 수는 있어도 E보단 작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ABCD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솔직히 5개의 관계를 모두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모티브가 된 얘네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원소를 하나 정하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훨씬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팁이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를 봅시다. 23번 문제는 원자 A부터 D의 바닥 센티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홀 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은 S오비탈 수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일단은 수능 문제를 풀 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주어졌을 때 뭐 문제들, 시험 문제, 학교 문제, 시험 문제든 노술 문제든 수능 문제든 자료가 주어지면 그 자료의 범위, 그 자료가 알려주는,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가 나보다 빨라, 이런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동건이 잘생겼냐, 원빈이 잘생겼냐, 장동건이 잘생겼냐, 양파TV가 잘생겼냐, 그러면 장동건이 잘생겼냐, 원빈이 잘생겼냐가 솔직히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생각해 보시면 이 자료가 특정 그 범위에 국한되면 국한될수록 이 자료는 희귀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홀전자수 같은 경우는 하나 두 개인 거 엄청 많아요. 근데 물론 이거 P오비탈이 더 국한돼 있긴 해요. 국한으로 따지자면, 범위로 따지자면. 근데 S오비탈 수를 먼저 본다면 얘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얘가 2개다, 얘가 3개다로 단순하게 얻을 수 있는 건 주기예요, 주기. 아시다시피 이 주기까지는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가 2개입니다. 그쵸? 근데 3주기에 진입하면서 3s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차요. 그러면 s오비탈 수가 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슨
이것은 즉슨 2주기, 3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오비탈 수 자체가 그냥 2, 3주기는 주기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A는 2주기, C는 2주기, B는 3주기, D는 3주기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써줍시다. 2, 3, 2, 3. 사실상 이거 보고 그냥 푸셔도 되겠는데 써주면 이게 주기를 의미한다는 게 확 보이잖아요. 그래서 써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자가 P오비탈에 세 개의 P오비탈에 들어가 차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 최소 이렇게 해서 질소의 전자 배치를 띄워야 돼요. 최소. 그런데 홀 전자 수가 한 개래요. 그 말인즉슨 이런 전자 배치를 띈다는 거고 이것은 플루어린의 전자 배치와 같죠. 그래서 A는 플루어린이 말할 수 있어요. B를 봅시다. B는 3주기라고 했죠. 3주기인데 P오비탈 수가 3개래요. 들어차 있는 P오비탈 수가. 그럼 최소 3P오비탈에 이렇게 3Px, 3Py, 3Pz 해가지고 하나씩 딱딱딱 들어차 있고 홀전자 수가 2개라는 것은 아니 1개라는 것은 2개가 차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럼 아르곤 바로 전 원소인 염소가 되겠죠. B는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 수가 2개죠. P오비탈 수도 2개고요. 그 말은 그냥 2주기인데 요런 류의 전자 배치를 띈다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면 립의 붕탄이죠. 탄소겠죠? 네, 탄소가 되겠고요. D 같은 경우에는 P오비탈 수가 6개죠. 네. B에서 실수를 했네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게 P오비탈 수가 3P 오비탈로 이제 착각을 했네요. 그냥 이 P오비탈 수는 그거네요. 2P와 3P를 합쳐서 그 P오비탈을 말하는 건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다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B가 이제 3개가 들어차 있다고 했으니까 우선은 2P 오비탈 네온의 전자비치를 띄겠고요. 일단 처음에 기초적으로 네온의 전자비치에서 홀전자 수가 하나라는 것은 일단은 이거 2개 S 오비탈 수가 3개이기 때문에 이거 2개까지는 채워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마그네슘이 아니라 이제 S 오비탈 수가 하나만 들어차 있어도 3S 오비탈 하나만 들어차 있어도 이게 3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홀전자 수가 하나니까 이 3S 오비탈에 하나가 들어차 있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가 들어차 있는 나트륨이 되겠고요. 얘는 아까 플루오린이었죠. 얘는 탄소였고요. C가 탄소네요. 네.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P오비탈 수가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네온의 전자비치에서 3s 들어차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들어차고 하나 이렇게 된 전자비치겠네요. 그러면 아까 여기 염소였죠? 그러면은 황이 되겠죠. 네, 황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 보기를 모두 풀 수 있겠네요. 여기가 플로린, 여기가 나트륨, 여기가 탄소, 여기가 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억을 봅시다. A와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네, 아니죠. 전혀 다른 족 원소고요. 네, 원자반지름 같은 경우에 탄소고 플루오린이었죠. 원자반지름에 있어서 플루오린은 최악이에요. 그냥 최악이기 때문에 C가 A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성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플루오린 최악인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플루오린이 위치해 있으니까요. 뭐 엄밀히 따지자면 헬륨이지만 디귿을 봅시다. D는 황이죠. 황의 안정한 이온은 D2-가 아니라 D2 플러스가 아니라 D2-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틀려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23번 문제를 풀다가 실수를 약간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그냥 툭 튀어나가 버려서 네, 그렇게 됐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